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 황금 연휴 때 강원도 지역을 휩쓴 산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화재 발생 초기 마을 방송만 있었을 뿐 재난 문자가 전파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까지 가세될 전망인데요. 소중한 재산과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 정유라 씨와 관련된 논란 중에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공분하게 했던 체육 특기자 입시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이화여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19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외에도 수시 체육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던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도 해당 전형을 폐지하거나 입시 문턱을 높이기로 결정했는데요. 비단 대학 입시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경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데 변호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브로커에게 속아 돈과 시간만 잃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변호사 중개센터를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주선해주는 변호사 중개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무료 변호사 중개센터는 시민들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사건 내용을 다루기에 적합한 변호사 2~3명을 소개해 줄 계획이며 신청인에게는 학력, 경력, 주요 취급 분야, 성공 사례 등 추천한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더욱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아이의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약을 쓰지 않고 아이 키우기, 아나키를 아십니까? 최근 아이에게 약 처방이 아닌 자연적인 치유력으로 각종 질병을 이겨내게 하자는 아나키라는 인터넷 카페가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치료법이 난무하면서 부작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두 분의 법률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온 병무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병역 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인적사항 공개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익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슈 쫓아가기 위해서 두 분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주변에서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뭐 항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몇 가지 이슈들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좀 아나키 뉴스 좀 충격적이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본격적인 이슈를 만나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최 변호사님, 이 아나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네.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알려진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약 안 쓰고 우리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인데요. 네. 그래서 안아키입니다. 한의사가 운영했던 회원이 6만 명이나 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자연주의 치료법을 소개하고 공유해온 그 인터넷 커뮤니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을 안 쓰고 자연주의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킨다. 뭔가 혹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커뮤니티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커뮤니티 기본 취지를 보면 일단 약 사용을 자제하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이제 좀 취지가 있습니다만 항생제 등의 약을 쓰지 않고 자연적인 치료로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 그래도 아이들이 아플 때 제 주변에서만 봐도 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는 최대한 쓰지 말자라고 혹시나 쓰게 되면 또 걱정하시는 엄마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아나키 이슈가 된 이유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왜 도마 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자연주의 치료법이라는 게 좀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에 어떠한 약도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아이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약을 아예 안 썼기 때문에 또 문제가 예. 생긴다.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피해 사례고 있고 또 어떤 정보들이 있었길래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보도된 바를 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데요. 오, 네. 약을 안 쓴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한 질병을 막는 예방주사 자체도 거부하거나 아, 예방주사도 안 썼어요? 아토피 자녀에게 관련 이제 스킨이나 로션도 바르지 않고 예. 또 뭐 소금물이나 재래간장을 섞은 물로 이제 코를 세척하거나 심지어 전염병의 일종인 수두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력을 기른다는 이유로 다 모여가지고 수두 파티를 벌이기도 하고 오. 수출 이용한 치료법도 있고 좀 다양하게 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들이 좀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피부 질환에 걸린 아이가 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증세가 굉장히 심해진 어떤 사진이 좀 온라인상에서 공유가 되면서 좀 예. 문제의식이 확산됐습니다. 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내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 면역력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뭔가 잘못된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지금 아나키 커뮤니티 그럼 어떤 상태로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문제가 제기된 만큼 내부적으로는 폐쇄 수순을 밟고 있고요. 네. 다만 이들 모임이 천연주의를 표방하는 뭐 화장품 관련 카페나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향후에도 좀 추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카페 회원이 한 6만 명쯤 예. 된다고 하죠. 이 6만 명이나 되는 커뮤니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라면 정부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 검토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 경우에 쟁점으로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좀 사법 처리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자격 없는 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것 더해서 예. 면허를 받은 범위 넘어서 의료 행위를 했는지가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신 분이 한의사시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보 전달을 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진 것 같은데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건 물론이고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 행위를 했다. 이거 좀 아동 학대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양육 방법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자유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애를 유기한다든지 방임한다든지까지가 이제 애 양육 방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신념이나 지식을 가지고 애를 방치한다, 치료를 거부한다 이런 경우는 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 판례를 보면은 장뇌출혈이 있는 11세 여아에게 의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혈이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라고 권유를 하는데 종교적 신념으로 어머니가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아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는 유기치사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근데 이 커뮤니티 운영자가 아까 한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회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통과를 하신 분들 맘닥터라고 해서 그분들의 조언도 얻을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 공범이나 뭐 방조죄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 자체로 뭐 공범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방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범죄 프로그램에 그 범죄 재연 방송 네.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모방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TV PD라든지 작가분들이 공범이라든지 교사 방조로 처벌되지 않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처벌될 이치입니다. 수 없죠. 예. 예. 그거랑 똑같이.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은데 이건 좀 다른 상황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제가 또 뉴스 기사를 봤을 때 그 운영을 했던 그 원장이라는 한의사 분이 그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주의 화장품을 또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요거와 연관을 지어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같은 경우 자연주의 제품을 판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파는 수단으로 네. 의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선전을 하면서 이 자연주의 제품이 그 부합된다. 여기에 예. 부합되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선전을 했다고 하면 아마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치가 들어가고 카페도 폐쇄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본격적인 이슈 쫓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소로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예, 예. 어떤 주제일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감사의 달 5월 청탁금지법 경보 발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소위 김영란법 이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감사하는 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특히 스승의 날과 관련돼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실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신 대로 많은 기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감시를 좀 날카롭게 하고 있다고요? 예, 예.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감사의 달 5월 맞이 특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옛날부터 이제 카네이션 감사의 표시로 카네이션을 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더불어 선물이라든지 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탁금지법이 작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면서부터 이런 네. 게 이제 금지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가서 금지되는 것과 금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그 사항이 안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부산시 교육청 예를 봐도 뭐 5월 가정의 달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발표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취지는 아주 훌륭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가정의 달입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카네이션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카네이션 한 송이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 자체도 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 예.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대표가 네. 그러니까 학급 회장 또는 이제 전체 회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선생님한테 지급하는 거, 달아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개별적으로 그냥 학생이 그 선생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반장이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꽃 한 송이를 달아주는 건 괜찮고 네. 그 외 다른 학생들이 달아주는 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예.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엄격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예. 공정한 사회, 공정하고 그 부패나 온정주의를 없애고 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발판이 되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네. 약간 엄격한 면이 있긴 하지만 예. 어느 정도 타당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럼 공개적으로 학생 대표가 드리는 카네이션은 괜찮다. 그럼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이제 헛갈려하는 게 네. 그 350 규정인데 네. 음식물은 삼. 3만 원 예. 그리고 선물 선물 같은 경우는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10만 원. 이하에서 예.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직무와 관련돼서 뭐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든지 뭐 부조, 의례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선물을 주는 것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든지 뭐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지된다. 근데 학생들끼리 이제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것도 금지인데 또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모아서 드리는 것 같은 선물에 대해서는 네. 지금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네.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 우리 학년 예. 안 되고. 예. 예. 작년 이제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담임쌤은 예. 된다고요? 그러나 이제 작년 담임 선생도 현재 학생의 뭐 성적이라든지 수행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건 예, 예. 어떤 경우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결과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원활한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그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예. 금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기사를 보니까 졸업식의 경우는 또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졸업식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수행 평가라든지 성적에 대해서 평가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졸업식에 선물을 드리는 경우라도 뭐 동생이라든지 뭐 누가 또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직무 관련성이 또 인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해석하기에 따라 결과가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예, 같아서 예. 어렵네요. 일단은 뭐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좀 삭막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꽃다발을 이만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꽃집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실제로 화훼업계에서 5월이 사실은 가장 이제 대목 시즌인데 그러니까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그 매출 감소가 있어서 예. 좀 청탁금지법 때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혼례 축하를 위해서 이제 축의금이랑 화환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는데 네. 이게 그 시행령상의 그 경조사비 가액이 10만 원인데 이 부분 지키려면 화환이랑 축의금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축의금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화환을 또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단순히 5월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일반적인 그 경조사 비해서 그 화환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화훼 업계가 좀 어떤 그 울상을 짓고 있고요. 네. 더해서 그 뭐 명절 선물과 관련해서 농축산 수산업계 이쪽에서도 여전히 그 청탁금지법에 대한 가액 조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법 개정을 해달라라는 촉구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실제로 그 KDI에서는 지금 화훼와 그 경조사비를 좀 분리해서 카운트를 하자 이런 식의 좀 제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최소한으로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는 조금 뭔가 변경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란법 시행된 지 한 7개월 정도 됐잖아요. 저희가 작년 9월부터였죠? 예, 9월 예. 말부터. 근데 특별한 위반 사례라든지 뭐 잘 지켜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명확하게 이게 많이 지키고 있다, 위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지난 4월 기준, 그러니까 올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청탁금지법이 6개월 동안 신고된 내용은 약 2,300여 건 됩니다. 예. 그 중에 그 실제 수사 의뢰되거나 과태료로 부과된 게 57건 정도 되고, 6개월 동안. 예. 그 중에 이제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게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신고된 거는 2,300여 건인데 저희가 김영란법 시행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기사 제가 기억나는 게 캔커피 하나 교수님한테 선물했다고 신고가 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는 조금 과한 거죠? 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그래요? 보통 사람들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되는 게 이번 예. 기회에 이제 명확히 기준을 말씀드리면 선물은 3만 원, 그 선물 같은 게 5만 원 이하이고 음식물은 3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인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음식값을 지불하는 거 이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했을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했을 때 3만 원 이하에서 허용된다는 거고 예. 허용되는 것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이 인정돼야지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그 5만 원인데 이 선물이 돈으로 주는 건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유가증권 같은 경우를 줄 때는 포함되는데 금전 같은 경우는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만 원씩 한 반에 40명 있다고 하면
한 반에 학생들이 10,000원씩 모아서 선생님에게 40만 원짜리 선물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10,000원밖에 지불 안 했기 때문에 네. 허용될 것 같지만은 받은 선생님 같은 경우 4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5만 원을 초과합니다. 아, 그래서 선물 여기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서 10만 원은 경조사비의 경사는 승진이나 네. 돌잔치, 뭐 개업 결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결혼만 포함됩니다. 결혼만 포함되고. 그 경조사에서 조사 같은 경우는 장례식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서 그걸 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부분은 그 각각 합산에 각각의 기준을 맞춰야 되지만 선물과 음식을 같이 제공이 됐다 그러면은 네. 각각 3만 원, 5만 원 범위 8만 원? 내에서 지켜야 되지만은 아, 각각. 5만 원을 또 넣으면 안 됩니다. 합산한 금액. 합산해서. 예. 예를 들어서 음식값하고 경조사비가 같이 됐다면 3만 원, 10만 원 부분도 지켜야 되지만 예. 합산한 금액이 10만 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예. 꼼꼼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7개월간을 돌아보면 최 변호사님은 잘 시행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시행 사항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이거 사실 청탁금지법 이해 잘 하시겠어요? 아니 이건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예,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청탁금지법이 여전히 국민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면서 그 명확성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예. 취지로 결정을 했지만 사실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 대립이 있고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게 여전히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시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숫자 조문 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네. 너무나 많은 걸 규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법 취지상 이 법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시행되면서 이제 판례가 누적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되는 사례 기준이 누적되면서 그 법 해석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네. 그리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 직무에 관련 알면서 공직자 등 배우에 제공을 하면은 처벌되는데 네. 자식이라든지 부모님한테 제공하는 경우는 명문의 규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자녀에게 예, 주는 건 괜찮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이 정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그 사례가 누적되면서 그 해석되고 또 이제 정비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청탁금지법은 국민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아서 공부를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그 김영란법, 뭐 청탁금지법 사용 설명서 이런 책도 다수 출간되어 있는데 네. 일반적인 법에 비해서 좀 특수한 현상이죠. 이런 가령 예외 규정인 그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 이 부분만 해도 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엔 청탁금지법이 법을 지키는 국민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어떤 그 관공서들에서도 좀 불명확한 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법 시행 초기에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 해석 지원 TF까지 만들어서 오. 사실은 그 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정부에서도 이 법에 대한 해석 계속 어렵다는 만들어가는 거네요. 예. 현재 과정이고요. 실제로 뭐 쪽지 예산 관련해가지고 기획재정부랑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논쟁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볼 때 그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좀 애매하면 가급적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예. 국민 할 수 있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좀 명확히 정리하는 어떤 그 홍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청탁금지법을 이제 해석론적으로는 사회상규라는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폭넓게 어느 정도 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한 그 입법론적으로는 여전히 좀 국민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문을 단순화하고 지키기 쉬운 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단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알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찬성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이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게 그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무기력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능력을 키운다든지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그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얼마나 아느냐, 원정주의 그런 게 적용돼서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면 저게 통과되고 모르는 사람이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통과 못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라든지 뭐 제품 합격 여부도 결정되게 돼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그 친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 개발, 연구 그리고 사람 능력을 키우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능력이나 기술보다는 서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합격 여부 그리고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이 연구나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 청탁금지법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전에는 합법적이었던 게 위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헛갈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좀 더 밝은 사회로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이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세부 현황 살펴보면 네. 순수한 의미의 공직자는 기관 수로 계산했을 때 한 3% 정도고 공직자 등에 네. 해당하는 뭐 각급 학교나 언론사 등이 97%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청탁금지법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국민이 좀 혼란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적용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이 건너면 이제 다 걸쳐 있죠. 예. 금지 대상 지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그 법의 취지는 좀 온당하지만 이 시행 과정에서의 좀 그런 복잡하거나 혼란은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주변에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예, 무조건 그렇죠. 걸쳐져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스스로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이 좀 더 세분화되기 전에는 한 10년, 20년, 30년 쌓이면 괜찮아지겠죠? 예. 근데 이걸 다시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어떤 건가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공직자 등은 금품 등을 수수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예. 너무 이제 복잡하게 사례별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공직자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내용 첫 번째 하나. 예.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법에 15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은 금품 등을 수수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 등이 중요하네요. 두 분 예, 말씀 예. 결론을 내보면. 자, 일단 감사의 달 5월 청탁금지법 경보 발령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이 모두 칠판에 한마디 써주셨는데 이조로 변호사님 먼저 살펴볼까요? 많이 쓰셨는데요, 뭔가를? 예. 지금 내용에 써진 내용을 보면 변화, 영어로 말하면 체인지입니다. 네. 예, 여기 체인지에서 이제 이거를 지우면은 찬스 기회가 됩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 그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 28일 네. 그 시행되면서 그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게 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 다 위법으로 바뀐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경제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훼 농가라든지 어느 뭐 떡집이라든지 다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화된 시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기고 난 이후에 기회가 사라진 적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된 상황에서도 기회를 잡는 게 기회를 찾는 기회를 보는 눈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변화를 맞아 이 기회로 더 좋은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조로 변호사님 방송이 다 되신 것 같아요. 하나 싹 지우시면서 한마디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 변호사님 뭐라고 쓰셨나요? 5월 15일이 이제 스승의 날인데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폐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말 뜻은 이제 완벽한 법은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법에 미비점이 있다면 계속하여 고쳐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도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국민의 공감대를 많이 얻었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탄신을 예. 기념해서 제정된 날이군요. 또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란법, 이 청탁금지법이 시행 초기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현재는 낯설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이거 만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익구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예. 어떤 주제인가요? 예,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근로자의 날에 세상을 달리한 노동자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에 세상을 달리한 노동자들. 정말 안타까운 뉴스. 저도 기사를 통해 접했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근로자의 날에 더욱더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어떤 사고였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 이 사고는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800톤급 크레인과 32톤급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 더군다나 붕괴되는 크레인이 때마침 휴식 시간에 쉬고 있던 노동자를 덮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는데요. 예. 거제 소방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타이어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마침 휴게 시간을 맞아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모여 앉아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를 하필이면 거기다 당했다고 그쵸? 해요. 좀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고는 두 타워 크레인이 부딪히면서 일어난 건데 왜 이 두 크레인이 부딪혔느냐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파악된 바로는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 간에 그 신호가 제대로 좀 원활하게 교신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사고 원인은 경찰이 수사 중인데 그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와 함께 원청의 안전 불감증이나 관리 감독 소홀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같이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 뭐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의 부주의, 안전 소홀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변호사님 뭐 안전 소홀로 지목되는 거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떨까요? 이제 조사를 해본다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신호수하고 이제 잘못 혼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이 크레인과 크레인 사이에 그 이격 거리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큰 크레인이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 겹치는 게 서로 돌다 보면 부딪히게 돼서 이런 네.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존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 수칙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또 돌다 보면 그 뭐 반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움직이는 각도도 달라지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이 뽑는 역할을 보통 안 합니다. 뽑는 역할을 하면 뽑히면 반발력 때문에 네. 뒤로 넘어지는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회전이라든지 들어 올리는 때 그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31명이 예.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처럼 네.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 수칙의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3월에도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그 구조상에서 부딪히는 그 크레인과 크레인끼리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 수칙이라든지 기계상의 결함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기계 검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산업안전공단에서 기계 검사가 있었는데 이 검사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옮겨지면서 업계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은 예. 그 검사하는 기준이 좀 더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예. 엄격해지지 못할 망정 굉장히 완화되어서 구조상의 결함이 있지 않나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3월에 일어났는데 또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노동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외주라고 불리는 수급인, 우리가 보통 하청업체라고 하청업체, 쓰는 그 하청업체에서 그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근로자의 날,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날에 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이유와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까지 시선이 넘어간 거네요. 예. 그래서 항상 이 건설 업계에서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 일당제나 직시급제라고 해서, 직시급제는 이제 근무 시간이나 요일과 관계없이 일정 고정급을 지급하는 급여 체계인데요. 네. 이런 식의 그 이제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위 이제 포괄 임금제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하루를 일을 안 하면 하루에 벌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휴일이든 뭐 연장 근로든 이렇게 더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휴게실을 또 이 사건에서는 크레인의 활동 반경 내에서 휴게실이 있는 게 좀 피해를 그것도 키우는 문제인 것 측면이 있습니다. 같아요. 원래는 그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르면 그 제79조에 예.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상적인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그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그 휴게실이 열악한 것을 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부분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게 그 사고 난 사람들이 다 외주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소속들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운전수와 뭐 신호수 사이에 의사소통 오류 같은 것도 다 소속이 다르고, 그날 뭐 처음 본 사람이면 사실은 서로 이게 좀 이렇게 사인이 안 맞을 수 있는 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날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런 용역 업체들도 다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소속돼 있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속이 뭐 많으면 8개까지 쪼개진다면서요. 예, 뭐 예. 실제 피해자 관련한 하청업체가 하면 6개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쉬는 시간 이야기도 있던데, 쉬는 시간이 원래는 뭐 3시였는데 조금 더 빨리 쉬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뭐 그 부분 사안의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그 왜 위험한 공간에 휴게실이 있었냐, 그 부분에 좀 문제의 초점을 맞춰야지 쉬는 시간 안 지켰기 때문에 과연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인가, 이런 부분 다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이 크레인 2개가 뭐 하나는 굉장히 큰 골리앗 크레인이었고 하나는 뭐 타워 크레인, 뭐 지프 크레인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 크레인은 정규직이 운전을 하고 뭐 나머지 좀 작은 것들은 하청업체가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좀 위험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좀 이제 원청 업체에서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하거나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업무들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예.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 발생률이 그 원청에 비해 하청업체 직원이 훨씬 더 높은 그래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한 4배에서 8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얘기하신 포괄 임금제 요거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정규직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정규직의 그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연장 근로수당, 그다음에 뭐 휴업 근로수당 등등 뭐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다양한 그 하루에 정해진 그 근로시간 외에 했을 때 예. 노동을 했을 때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반해, 네. 아까 일당제나 그 직시급제 같은 포괄 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날 일을 안 하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아무래도 고용 환경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뭐 어떤 분위기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지거든요.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직원들은 안전한 곳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고, 그쵸. 위험한 일은 이제 하청업체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와가지고 어떤 이제 업무의 효율도 좀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또한 하청업체들이 그 하청을 받기 위해서 좀 싼 값에 수주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공사 기간도 짧게 제시하고 뭐 비용도 짧게, 그러니까 적게 제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 일정을 빨리 빠듯한 작업 일정 맞추는데 좀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소위 그 위험의 외주화, 위험을 바깥에 아웃소싱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를 좀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단어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 맞닥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더 마음이 아픈 게 사고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거부하고 나섰다고요? 예, 예. 어떤 이유죠? 그 유족들이 그 장례 절차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 사고의 원인 규명 그리고 이제 그 적절한 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예, 사과 부분도 이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유족들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진상규명이 사실은 처음에 보도할 때 그 삼성중공업 측의 그 이야기를 보면 하필이면 크레인이 왜 거기 떨어졌지? 뭐 이런 식의 하필이면. 반응을 보여서 그리고 또 뭐 휴게 시간 말씀드린 대로 휴게 시간 아닌데 좀 일찍 쉰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좀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분노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이게 단순히 이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뭐 임시 방편적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회에서 그 다양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작년에 2016년에 그 구의역 스크린도 그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때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위험 안전 업무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법률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는 근로자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한 소위 그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외주 용역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서 예. 이 법률안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또 그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도급인 즉 원청 업체에서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이제 그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 아까 휴게 시설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역시 좀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해서 휴게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둘 수 있는 것을 사업자의 의무로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예. 제재 규정을 두는 그런 입법안까지 사실은 법률안이 제가 좀 의안정보 시스템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10수개에 달해 있고 좀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20대 국회에서 좀 많이 논의가 돼서 어떤 통합적인 안을 도출해서 좀 이제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법률안들의 입법 취지는 공감할 만하지만 그 비정규직 사용이나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는 좀 아무래도 경영계의 반발도 상당할 것 같고 이게 현실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범위 어디까지 그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수준이나 범위에 대한 것은 좀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거는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사고 보시면서 두 분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예방책이 좀 필요하고 법률적 장치라든지 사회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부터 이제 최구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 이철호 변호사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크레인의 그 이격 거리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없고 예. 지금 휴게소 같은 경우도 휴게실 같은 경우도 그 크레인 밑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 왜냐하면 왜 거기다 크레인 자체가 설치를 굉장히 했을까? 높기 때문에 네. 그걸 넘어질 걸 대비해서 그 밖에다 설치한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휴게 시간, 쉬는 시간이 다 끝나버립니다. 너무 먼 곳으로 가게 예, 예. 되네요, 휴게소가. 그래서 넘어질 걸 대비해서 그 범위 내에서 두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넘어지게끔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의 정비 그리고 또 신호수 교육 같은 경우는 이수증으로
대체를 해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임금제를 해서 시급제, 뭐 일당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조그만 크레인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돌려서 정규직으로 월급제로 하는 게 신호수와 운전수 사이에서 호흡도 맞고 네. 처음 보는 그런 호흡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어려운 호흡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방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사건을만 국한시켜서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A 업체에 외주를 주고 하청을 주고 A 업체는 B 업체에 하청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이 있다고 하면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90에 A 업체에 하청을 주고 예. 그러니까 A 업체는 다시 B 업체에 80에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삼성중공업이 여기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하청받은 A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쵸. 근데 A 업체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은 지금 사고 난 사람들에게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기도 힘듭니다. 이럴 때는 삼성중공업 직접 하청을 준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업체 원청에서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일구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이제 영국의 기업 살인법이라는 좀 법률이 있습니다. 기업 살인법이요? 예, 영국에 좀, 있다고요? 예, 좀 영국 외에 또 몇몇 나라들이 좀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원청업체 그런 대기업의 책임이 있다면 네. 굉장히 징벌적인 손해배상 등을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본적인 1차적 책임자는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네.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똑같이 묻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우리 형사법에서의 자기 책임의 원칙,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벌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사법적인 측면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입법화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좀 원청업체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어떤 네. 입법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좀 그거 외에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정부 차원에서 좀 검토 중인데 원천 사업장 내에서 하청업체가 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산재율을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로 반영하는 좀 경제적인 어떤 이제 불이익을 좀 부여하는 것이죠. 예. 그런 정도는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 당장 시행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낮은 단계에서부터 예. 계속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를 하고 있으신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분 이 주제에 대해서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말씀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써주십시오. 네, 두 분 다 써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최일구 변호사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뭐라고 쓰셨나요? 예, 저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2013년 4월 세계 산재 노동자 사망 추모의 날의 추모 성명의 일부인데요.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이상 이제 산재 사망 사고율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런 사고 하나하나 터졌을 때 그때만 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안전한 휴게시설,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강화 이런 부분이 법제화되어서 좀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는 문화가 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참 멋진 말이네요. 어느 누구도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한다. 오바마가 참 멋진 대통령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자, 이조로 변호사님 한자 쓰셨습니다. 처음으로 한자를 써봤습니다. 예. 이게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논어에 이제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생이지지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사람, 그리고 학이지지는 배워서 하는 거고 이 곤이지는 곤란,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데 예. 지금 이 사고가 3월 달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한 번 그 고난을 당한 거, 한 번 어려움을 겪은 거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이번에 정말 크게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경험한 거를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까지 문제가 좀 이어져서 다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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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그리고 냉철한 시선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